꽃을 내가 드려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앞으로 가시고. 우리 의원님도 올라오세요. 네 분이죠? 네. 다 올라오세요. 어제 포천에서도 됐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이런 데는 저는 여기 설게요. 그래서 키가 있어. 촘촘히 있으면 네. 다 돼. 우리 고양 시민 여러분, 고양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준 시장께서는 선거법 혹시 문제 삼을까 걱정돼서 못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가까운 사이고 우리가 고양 시정을 하는데도 우리 경기도와 협력 매우 잘 돼서 우리 이재준 시장 고생하신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니까 사모님은 오셨던데, 우리 사모님 어디 계세요? 네, 그래요. 우리 이재준 시장 잘하고 있나요? 네! 역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 젊은 시장들이 시정을 할 때가 훨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요? 네! 제가 경기도지사 전에 성남시장을 할 때도 제 전임 시장이 저보다 30살이 더 많으신 우리 영화배우 출신의 어떤 분이셨는데 참 그때는 동네에서 쳐다보기도 민망할 정도였는데 그 후에 성남시가 전국 최고의 지방 도시로 또 기초단체로 인정받게 됐죠. 제가 그 덕에 도지사도 되고 또 도지사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역시 정치인들은 실적으로 성과로 증명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이재준 시장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고양시도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시장이나 이 행정 책임자가 열심히 하는 경우하고 그냥 대충 하는 경우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재준 시장이 하도 시정을 열심히 하셔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중에 초기에 무려 3개를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관광공사 또 뭐 있더라? 뭐 이제 3개를 옮겼는데, 예? 문화재단, 또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우리 이재준 시장이 워낙 열심히 쫓아다니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여기 고양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몇 개 일기 신도시 중에 억울한 느낌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런 억울한 생각 안 가져도 될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 북부의 핵심적인 교통 거점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경기도 중에서도 가장 광역교통시설이 빠르게 많이 확충되고 있는 곳이 바로 고양입니다. 그렇죠? 네. 참 아쉬운 거는 이 전에 이 부지를 갖다 딴 데 팔아버려가지고 좀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고양시가 계속 발전하려면 대한민국 대통령 중앙정부가 잘해야 되겠죠? 네! 큰 집이 잘 돼야 그 안에 포함된 작은 집들도 잘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고향은 이 경기도 북부라서 아무래도 남북관계 영향을 받지요. 네. 그런데 지금 평화를 구축해도 부족할 판에 전쟁 위기를 고조하면 안 되겠죠. 네.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갈등이 격화되면 결국 경제가 나빠지고 피해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봅니다. 맞죠? 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게 우리 현재 상태의 가장 심각한 과제이고 해결해야 될 난제인데 능력 있는 대통령을 뽑아서
남북관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경제협력도 강화해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기회가 부족해서 성장이 안 되니까 경제가 나쁘니까 작은 기회를 놓고 싸우다가 심지어 남녀를 나누어서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한쪽 편 들어가지고 다른 쪽 공격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분열의 정치를 하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자, 이 통합의 정치를 할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가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 자리까지 불러준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딱 한 가지 같습니다. 일 잘하더라. 맞습니까? 국민이 뽑은 일꾼들이 일 잘하면 됐지.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일 못하고 게으르고 주인이 맡긴 돈이나 주인이 맡긴 도구를 이용해서 사복이나 채우고 자기 친인척이나 챙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세계적인 위기, 국내적인 경제 위기, 양극화 저성장의 위기를 이겨내고 세계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지고 다시 우리가 도약하게 하려면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필요하겠죠? 네. 지금 있는 대통령 후보 중에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그리고 여러분, 정치는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데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으로 말하면 손발을 움직여서 행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고 약속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말 누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 건물 하나 만들어서 드릴까요? 말도 못해요. 네, 누가 그랬다고 합니다. 뭘 자꾸 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어떤 정치인이 내가 여기다가 점차. 다리를 만들어 주겠다 점차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기 강이 없는데 무슨 다리를 만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강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요. 진짜로 그럽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할 약속하고 또 국민과 한 약속을 쉽게 어기고 또 권한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국민들의 삶이 괴롭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 아니라 진짜 행동할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보면 됩니다. 그렇죠? 첫째, 주어진 권한을 자신을 위해 쓰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쓰는가. 이재명은 이 국민의힘이 야 개발을 돈 많이 남는데 왜 정부가 하느냐, 야 개인업자들이 하게 해줘. 그래서 개인업자 몇 명이 돈 1,800억 빌려가지고 마구 땅 사고 있는 거 도와주고 LH가 공공개발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그 땅 산 사람들이 뭔 배짱으로 땅을 샀겠습니까? 내락이 있었겠지요. 아니면 어떻게 1,800억을 돈을 빌려서 공공개발하고 있는 대장동 땅을 삽니까? 이 땅을 사잖아요. 그리고 땅 사고 나니까 부실대출 수사를 대검 중수부가 했는데 이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부실대출을 받았어요. 부정대출을. 그러면 잡아서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내비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장동 땅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LH 시켜서 포기시켰어요. 야 공공개발하지 마. 민간이 가지게. 이재명이 공공개발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못하게 시의회 동원해서 4년 동안 막았잖아요. 권력을 누구를 위해 쓴 겁니까 대체? 지네들을 위해서!
자기들 배 채우려고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다 부산 LCT고 뭐고 다 무슨 공흥지구인지 뭔지 이런데 다 부동산 투기해서 개발해 먹으라고 허가 내줬지 않습니까? 민간 개발하라고. 그것도 민간인들을 위해서 권력을 나쁘게 쓴 거죠. 저는 그 와중에도 악착같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막아가지고 공공개발을 못하게 됐지만 내 민간개발을 하게 하지만 내가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70% 성남시에 내라. 너 30%만 가져라. 이렇게 해서 6천억 중에 4,400억을 제가 뺏었습니다. 그걸 뺏은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한 1년 지나니까 땅값이 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또 뺏었어요. 1,100억 더 뺏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거 또 분양 가까워져 보니까 또 좀 오른 것 같아서 제가 8억 또 더 부과시켰어요. 야, 사업성 타당성 조사하는데 성남시 돈이 미리 8억 들어갔으니까 네가 내라.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내야지. 이것도 좀 부족해서 도시공사가 대신 관리해 줬지 않냐, 니들 대신에. 그 관리비 좀 많이 내라. 이래서 280억 또 뜯었어요. 이래서 저희가 무려 5,800억을 성남시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나쁘게 얘기하면 뺏었어요. 그래서 그 업자들이 저를 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 날강도가 아니고 공산당. 그 화천대유 대표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예요. 저기 피고인 앉아있는데 저분이 아니 이미 허가가 나가지고 자기들이 확정이 됐는데 돈을 1,100억 더 내라고 허가 조건에 붙이길래 우리가 공산당이라고 욕했습니다. 진짜 너무 심한 사람입니다. 막 이랬어요. 자,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저는 썼습니다. 조금이라도 한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업자 부정대출 봐주고 공공개발하는 거 못하게 취소시키고 포기시키고 성남시 공공개발하려는 거 못하게 막고 거기서 난 이익 다 50억 클럽 100억 뭐 고문료 수억 다 받아먹고 이렇게 한 사람들 다 누구예요? 박상도! 이게 다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업자들이 번 돈 중에 일부로 그 관련자들이 모 후보에 집을 사줬다면서요? 이재명이 대체 뭘 했습니까? 나무기가 그랬다잖아요. 그 사람 10년 동안 찔러봤는데 봤는데 뭐라더라? 씨알이 안 먹히더라. 제가 당연히 안 먹히지요. 저한테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한테 소문이 났으면 그거 허가 그 사람들한테 안 해줬습니다. 제가 취소해버리죠. 에? 그러니까 저한테 철저하게 숨겼던 거예요. 이걸 나한테 책임을 묻는 이 적반하장의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이 국가 살림을 하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기다 속으실 겁니까? 기업 유치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 그거를 기업에 왜 혜택 줬냐고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기업을 납치를 해옵니까? 혜택을 줘야 기업이 오지. 그래서 유치잖아요. 에? 세금도 깎아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땅도 그냥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왜 기업에 혜택을 줬냐고 나를 비난을 하면 앞으로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자기 뱃속을 채울 수만 없으면 나라 사람이 망가지든지 기업이 오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집단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 살림을 맡기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잠깐만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뭘 상상하느냐? 3월 9일 이후에 이런 결정이 났을 경우 저런 결정이 났을 경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답은 이재명!
여러분의 운명이 달린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나를 위해 하면 이재명 한번 해주세요. 자, 나를 위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제가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국가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국가의 지도자, 리더가 선의를 가지고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면 나라가 통째로 완전히 바뀌더라. 그런데 이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어디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 가지고 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그 딴 사람 황간 내시들이 장난이나 치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 때는 왜 외국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백성들이 수백만이 죽었겠습니까? 똑같은 조선인데 세종 때는 왜 그렇게 흥했겠어요? 왜 정조 때는 잠시나마 흥했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썼기 때문이죠. 네. 좋은 정책이면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당겨다 썼기 때문이겠죠. 네. 공정하게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게 지도자가 밤잠 안 자고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썼기 때문에 흥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역량도 있고 국민에 대한, 나라에 대한 충정도 있고, 그리고 편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시켜 가면서 국민의 삶을 바꿀 민생 대통령, 경제를 살릴 경제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그리고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저는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있는 사실조차도 다 묻혀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언론이 돼 주십사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 과거에 우리 이용우 우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국민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곡된 정보를 주면 왜곡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언론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려고 저런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만든 손으로 쓴 유인물 이거 뿌리고 다 1년씩 감옥 갔어요. 유인물 50장 뿌리는 대가가 징역 1년이었습니다. 아빠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요. 네.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데 지금 또다시 그런 상황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댓글이라도 하나 쓰고 공감이라도 한번 누르고 커뮤니티에 글도 쓰시고 주변에 카톡이라도 보내서 진실을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언론이 돼 주십시오. 10,000명이 하루에 한 번씩만 얘기를 해줘도 세상이 바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알려주면 그게 곧 진실이 알려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입으로 행동해 주시겠죠? 네! 두 번째, 자,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쓸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여러분들의 권력을 대신 행사할, 저는 여러분의 도구예요. 이 도구를 잘 써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생각하시고 책임감을 갖고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생각해 주십시오.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이다. 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일산 또 고향은 이 신도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주택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부동산으로 고통받게 하지 말자. 우리 국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고 집 때문에 세금 걱정하느라고 고통받게 하지 말자. 이게 맞는 말이겠죠? 정치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드리고 국민들을 더 잘 살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다. 집값 올라봐야 저도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집값 오르면 이사도 못 가고 세금만 많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뭐 기분은 좋긴 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 평생 가도 내 집을 못 사겠다고 생각하는 이 처절한 무주택자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자. 그럼 지방에서 다 몰려오면 어떡하냐? 지방도 충분히 투자해서 지방도 살만하게 만들자. 세 번째,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빨리 팔게 해주자. 네 번째, 한 집 가지고 있는데 세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게 공시지가는 올리더라도 재산세 이런 거 잠시 동결하자. 천천히 올리자.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신도시도 사실은 일기 신도시들도 이제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도 분당에 살지만 이게 지금 여기저기 새요. 솔직한 얘기로 윗집에서 하수구가 뚫려가지고 화장실에 물이 뚝뚝뚝 더러운 물이 막 떨어지고 그럽니다. 좀 고쳐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비용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규제도 좀 완화해서 일기 신도시도 재정비의 기회를 갖도록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많은 분들 오셨는데 힘들게 서 계신데 우리 아주 간단하게 본인 소개 겸 우리 고향이 나온 훌륭한 분들이시니까 아주 짧게 한 말씀씩만 하시죠. 무명수님. 가뿐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네. 네, 고향 특례 시민 여러분, 우리 실력을 갖춘 그리고 실적이 있는 그리고 앞으로 실천할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경제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예, 고향병 홍정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짧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리고 정말 우리 고향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여러분들 중요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정 이용우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기업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 경제를 잘 압니다. 근데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제가 손잡고 고향을 경제가 살아 숨쉬는 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안녕하세요. 고향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향을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매번 후보님 뒤에 있다가 옆에 있으려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낯섭니다. 네. 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구호대창 할 텐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자,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수행 대변인 이렇게 고향 출신 국회의원 두 분을 제가 모시고 다니게 됐어요. 그렇죠. 탁월하게 잘 선택했죠. 제가 다 고향시를 고려해서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죠?
네. 지금 제일 두 번째로 많다고 그래요. 아마 수원이 제일 크고 두 번째가 고양시가 제일 큽니다. 네. 아마 이게 한 110만입니다. 일단 될 거예요. 110만씩이나 돼서 제가 고양시에 잘 보여야 됩니다. 우리 고양 시민들께서만이라도 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 보니까 확실히 잘하더라. 또 성남시장 할 때 보니까 잘하더라. 대통령 시키면 진짜 잘할 것 같다라고 내가 체험했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전국에 소문내 주시겠죠? 여러분만 해주시면 우리가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